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본가에 갔다가 언제적부터 다이어리를 썼을까 하고 창고를 뒤적였더니 고등학교 때 썼던 다이어리를 발견했답니다. 너무 반갑고 웃기기도 하고 부끄러운 내용도 살짝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보관했던 다이어리들을 모두 가져와 봤어요. 대학생 때 쓰던 것들, 첫 직장에 들어가면서 썼던 것 등등 저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엄청 계획적이거나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고 다꾸 용도로 사용하긴 했었더라고요. 그 시절 친구랑 찍었던 스티커 사진도 있어서 잠깐 추억 속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다이어리 쓴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플래너 용도로 사용한 지는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는 게 처음인데 취향 참 다양하게 많은 플래너를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나의 삶이 여기에 다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보다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나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감도 살짝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다이어리 구매하셨나요? 어떤 다이어리로 2025년을 채울지 모두 선택하셨을까요? 작년에는 포기했던 다이어리 쓰기 올해 다시 도전해볼까 고민 중이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20년 남짓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 다이어리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PDS 다이어리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제보다 혹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가는 하루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왕왕 추천합니다. 자기 개발, 자기 성장에 한번 몰두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만한 다이어리, 플래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광고나 홍보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제 돈 재산으로 구입해서 사용했고, 사용하다 보니 좋아서 이렇게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사용하기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 자기 성장에 약간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에 동기부여가 잘 되는 타입이긴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열정이나 체력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열정만으로는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내 인생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기는 싫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다이어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혈정만으로는 뜻하는 바를 이루기에는 어렵기에 나의 인생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나가고자 노력하면서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쯤 뒤돌아보면 시간이 왜 이리 빨리 지나가지? 벌써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네? 라는 말들 하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2024년이 시작될 때가 엊그제 같고 2024년이라고 써야 하는데 2023이라고 쓰다 맞다 하고 지우고 다시 2024라고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이제야 그 2024년이라는 글자가 익숙해졌는데 한 해가 또 지나가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무엇을 하며 보낸 날들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별로 남은 게 없네 하신다면은 2024년에는 이 PDS 다이어리로 우리 함께 작게나마 한 발짝 나아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PDS 다이어리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달력이 보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뭐 장우명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귀 이런 거 적어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리 구성을 보면 작년 한 해를 리뷰할 수 있는 2024년 룩백 공간과 2025년의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2025년 룩포월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작년 다이어리와 달라진 점 중 하나인데요. 4분기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 공간이 없었거든요. 3개월씩 나눠서 4분기로 작성할 수 있는데 계획을 적고 3개월마다 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에 엄청난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지만 사실 3개월쯤 지나면 그 열정이 사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되새기고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달라진 공간인데요. 매달의 그 룩포워드 앤 룩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매달의 계획 혹은 업무 목표 같은 걸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연간 계획 혹은 목표 등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가족, 친구, 지인, 생일을 적어두기도 하거든요. 월간 계획표인데요. 여기는 그달의 목표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어요. 아래에는 태스크 트래커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간, 일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달의 목표를 작성했다면 주간 계획표 그리고 일간 계획표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것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적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맨 뒤에는 이런 메모장이 나오는데요. 저는 다이어리 중에서도 사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거든요. 계획을 예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의 생각을 주저리 적고 싶거나 아이디어나 좋은 글이 생각난다면 적어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장의 공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2026년에 계획을 적어보는 공간으로 이 PDS의 다이어리 구성은 끝이 납니다. 이번 PDS 다이어리가 바뀐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분기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매달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 이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뀐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름끈인데요. 한 개가 아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024년도에도 제가 PDS 다이어리를 이용했는데요. 그때는 이 가름끈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필요한 곳에는 인덱스를 붙여서 사용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가 생겨서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이어리에 무엇으로 채울지 정하셨을까요? 다가올 2025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의 구성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 설명드리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에 꼭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은 PDS 다이어리 설명서 혹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또한 참고해서 봐주시고 보시다가 저 방법은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좌우명이나 좋은 글귀 같은 걸 적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경우 2025년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었어요. 나를 믿어주는 것, 나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기. 저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랍니다. 다음은 2024년 룩백 공간이고요. 2024년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들이 아쉬운 점인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막상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데요. 내가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그럴 땐 2024년에 적었던 다이어리나 핸드폰에 저장된 메모장 혹은 사진첩들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일들은 없는지, 2024년에 목표로 해둔 일은 얼마나 진행했는지 등등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저 또한 잘한 점, 아쉬운 점으로 나눠서 기록해 봤습니다. 잘한 점 3가지, 아쉬운 점 3가지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을 적으면서 잘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 25년에는 좀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2024년을 해고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은 2025년 Look Forward 공간입니다. 여기 공간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방법은 카테고리를 나눠서 작성했어요. 업무, 경제력, 자기개발, 건강, 인간관계 이렇게 5가지로 나눴고요. 각 카테고리 안에서 올해 목표를 세부적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쿼터로 나눠진 부분입니다. 1쿼터가 3개월에 해당하기에 저는 1쿼터만 작성해 줬어요. 모든 쿼터를 지금 작성하면 왠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것 같아서 2, 3, 4쿼터는 남겨두었습니다. 앞에 2025 룩포월드에 적어준 각 카테고리별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목표 계획을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형광펜은 각 카테고리별로 같은 색깔들을 계속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다음 monthly, weekly, daily에도 같은 색깔로 표시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진행을 잘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monthly. 여기에는 앞서 적어준 3개월치를 더 분해해서 1개월치 목표로 적어 주었습니다. 쿼터와 여기 먼슬리 부분 하단을 보시면 조금 비워두었는데요. 그 이유는 3개월이 끝났을 때 그리고 1월이 끝났을 때 리뷰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비워두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얼리 부분입니다. 1년의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이것도 다양한 목표, 계획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작성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가족, 친구 생일 혹은 제사 같은 것들을 적어 놓았고요. 시험 일정도 함께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튜브 업로드 계획도 미리 적어 두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은 먼슬리 플랜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달의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앞서 적어준 각 카테고리별 목표들을 다시 한 번 더 1개월에 해당하는 만큼 적어주고 또 각 달에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도 함께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여기에도 유튜브 업로드 계획을 미리 넣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제일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요. 다양한 활용법들을 참고해서 2025년에는 이 부분도 저에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태스크 트래커는 습관 만들기, 루틴 만들기에 좋은 툴이라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데일리 점수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진 줄들을 점수별로 지정해서 하루 이행한 목표를 수치화하여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스터디언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서 저도 사용 중이랍니다. 자, 이제 위클리와 데일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작성법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위클리 부분을 각 카테고리에서 세부 목표들을 적어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정하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일을 끝냈다는 의미로 여기다 표시해두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끝난 시점에서 보면 한눈에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잘해가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칭찬과 반성이 바로 될 것도 같아요. 한 주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약간의 수정, 방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은 데일리인데요. 먼저 저의 경우 자는 시간은 이렇게 회색 형광펜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할 일들을 그 전날 자기 전에 적거나 전날에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 미리 적어두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날 미리 할 일을 적어두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저녁에 할 일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건 펜 색깔을 다르게 사용해서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전에 할 일들은 오전에 끝내야 오후로 안 밀리겠죠? 오후에 할 일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오전에 못한 일은 못한 일로 그대로 두기도 해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업무상 오전 오후에는 이렇게 계획을 못 하실 테고 시간 활용이 유용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밀린 일들은 웬만하면 오후 저녁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때 할 일이 있으니까요. 또 하루를 리뷰할 때도 이렇게 일을 못하고 밀리는 걸 보면 오전에는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거나 혹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처리해야겠다라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외는 있는데요. 하루의 일과를 쭉 적어놓고 그 중에서 오늘 꼭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정해요. 이걸 보통 우리 원싱이라고 하죠. 딱 한 가지만 정해요. 곧 죽어도 오늘 나는 이것만은 무조건 한다. 이런 거. 그 일을 하다가 혹 시간이 너무 지체되거나 시작이 늦어졌더라도 무조건 끝내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니 이건 끝낸다라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그리고 할 일들을 적을 때 10가지 정도로 적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루 수행 계획을 100점으로 두고 10가지면 한 가지 업무당 10점으로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혹 그보다 일이 적으면 5가지, 8가지 업무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 편하려고요. 이 방법 또한 스터디언 유튜브를 참고해서 얼마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게 그전에는 그냥 할 일들을 쭉 나열하듯이 굉장히 많이 적었거든요. 다 할 수 있든 없든 일단 적고 보자 주의였는데 이렇게 하루 최대 10가지만 적자 하고 작성하니 업무의 순서, 중요도 등 배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치화해서 볼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좋았습니다. 은근히 100점 맞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이와의 경쟁이 아닌 저와의 경쟁이라는 것도 여기서 많이 느끼게 해줬어요. 자, 그럼 여기 하루 업무를 끝마치고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점수를 매겼다면 그것을 태스크 트래커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표시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뭔가 재미의 포인트 같아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C 부분에서는 내가 오늘 잘한 일, 감사한 일, 리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할 일들만 막 나열해서 작성했을 때는 열등감은 높고 메타인지가 너무 낮았어요. 정말 못난 이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일들을 분리하고 한 일을 확인하고 또 칭찬, 감사, 리뷰까지 하니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살짝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장점이 많은 다이어리이지만 단점 또한 있겠죠. 단점은 다른 플래너에 비해 레벨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르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투두리스트 작성과 매 시간마다는 아니지만 한 일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적응이 되고 조금 쉽게 느껴지신다면은 다음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자기 전 하루를 리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성장해 나갈 거예요. 작성해 가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잘해 나가다가도 쓰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에라 모르겠다, 못 적겠다 포기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써보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리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거든요. 매년 다이어리를 쓰지만 저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매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5년도 우리 같이 함께 하루하루 조금씩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믿어봐요. 화이팅!